뜻으로 힘찬 박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제외동포 여러분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자, 재외 동포들을 위한 이 전담 기구인 이 재외 동포청 오는 6월 5일 인천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재외 동포청은 750만 재외 동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게 돼서 아주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네, 유정복 인천시장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축하는 드리고요. 자, 유치 경쟁이 저희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제도포청이 설치됐을 때 가장 적합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위치적으로요. 아시다시피 예. 인천 국제공항이 있어서 그렇죠. 접근성 문제에서는 뭐 당연히 인천이 최고의 입지여건이고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120년 전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것이 예. 바로 이민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예. 또 인천은 그 외국의 많은 업무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네. 편의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세계적인 대학 그리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실적인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은 현실 가능한 논리와 명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인천은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부터 네. 논리 명분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 네. 이러한 인천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미래 이것이 인천에만 동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여기에는 특히 이제 인천 시민 300만의 여망, 예. 바람을 담아내는 결집된 역량 이런 것이 이제 이번 제동포청 예. 인천 유치에 성공하게 된 아마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치가 결정된 뒤에 기자회견에서 예.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꿈을 이뤄나가는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인천의 미래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제동포청 유치를 하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드린 것은 인천이 목표로 하는 세계 초일류 도시는 바로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동포청이 여기서 업무를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각종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300만 시민과 750만 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도시로서 앞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발전을 일으키는 하나의 큰 원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네네.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과거 중국계 그 화교, 그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오늘의 홍콩,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천이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제동포청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주도도 있었고 뭐 네. 지금 뭐 광주 광역시도 있어 여러 도시에서 유치 경쟁을 펼쳤잖아요. 시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쟁취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꽤 오래 그러니까요. 걸렸는데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역량을 총 가동시킨 것도 물론이지만은 네. 이것을 결국은 정부, 정치권을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논리로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실천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정부를 또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에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해온 결과 인천 유치라는 성사를 성공을 이뤘습니다. 시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세종중앙부처와 또 여의도 국회 계속 오가시면서 이 해외 동포청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에도 또 많이 발로 뛰셨다고 해요. 네, 시장으로서 제가 아마 시도지사 중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정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렇게 장관들을 만나지만은 또 장관만 만나서 되는 모든 것이 그런 건 그렇지 아니겠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국장까지도 예. 저는
인천시의 현안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를 같이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며칠 전에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기획재정부에는 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예산 이전에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예.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 예.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네네. 행정체제 개편이 있습니다. 네. 예.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구를 분구시키는 일 그리고 60만이 넘은 서구를 검단구로 분구시켜 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을 법제화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예. 진행되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같이 공감을 이루었고 예. 또 뭐 그 외에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정주 지원금 확대나 또 지금 교부세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갖고 좀 지방 재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등.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토교통부인데요. 예. 또 여기 이제 각종 SOC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철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중교통의 핵심적인 사업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인천발 KTX가 2025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예. 이제 다 논의를 했고 또 아마 최대 현안일 겁니다. 경인 전철을 지화하는 문제. 네네. 그것을 그렇죠. 금년에 법제화를 통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실무 협의를 쭉 알겠습니다. 해오고 정말 있고요. 바쁘시겠어요. 그 외에도 뭐 GTX D 노선이라든가 많은 이 그 철도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국장, 실장, 장관, 차관이 같이 공조해만이 이 사업이 그렇죠. 추진될 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의 장을 넓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이런 거 열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뭘 하는 데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시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해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민생 업무 보죠. 그러니까요. 지역에 어떻게 그러면 소외계층을 좀 줄여나가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느냐, 예. 또 안전 문제, 복지 문제 이걸 다 다루지만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아주 힘든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민생안정 특위를 구성해서 좀 현장감 있고 네네. 그다음에 즉시에 대응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과감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예. 이런 민생안정 특위를 열어서 인천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예. 이미 그 민생안정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 국제도시답게 인천에서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 이 연차 총회 또 세계 기자대회 등 좀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좀 많이 열렸거든요. 인천시가 앞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그 ADB 총회 세계 68개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약 6천여 명이 인천에서 예.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인천은 사실 과거에 에이시안 게임을 비롯해서 네. 많은 국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미래로 가기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게 될 겁니다. 예. 우선 당장에 2025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지금 또 나섰습니다. 예, 예. 한국에서 하는 거로 결정은 됐지만은 국내 많은 도시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요. 이 역시 인천이 최적지라고 하는 논리, 예. 명분, 그 당위성 이것을 갖고 이제 제가 정부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 나갈 과정으로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네. 전 세계 GDP의 50%가 넘는 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유치되면은 예. 이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2조가 넘고 또 고용 창출만도 2만이 넘지만은 예. 단순한 한 행사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인천의 위상,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이런 예. 측면에서 인천이 갖고 있는 인프라, 예. 그다음에 또 역시 이렇게 준비된 도시 인천,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300만 시민의 여망 이런 걸 다 모아서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되면은 인천이 제가 목표로 하는 세계 초일류 도시를 지향해 나간다. 저는 인천시의 목표가 단순히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인천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예.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준비가 돼 있네요. 유정복 씨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